내구 연한이 지난 시내버스가 늘면서 신차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노사 갈등에 주문량조차 타 지역에 넘길 처지입니다. 외제차를 반값에 주겠다고 속여 1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가까운 지인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 황폐를 이유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기로 해 학교뿐 아니라 수험생들마저 혼란이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주문량은 넘치는데 생산 라인을 놀리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인데 뿌리 깊은 노사 갈등이 그 배경입니다. 그 피해가 지역 경제에까지 미치게 되면서 상생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는 최근 시내버스 생산 라인에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정 내구 연한이 닿은 시내버스 교체 수요가 많아 신차 주문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주문량이 평소보다 40% 늘어 올해만 4,000대를 넘어섰는데도 정작 전주공장에선 폭주하는 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잔업을 거부해 모처럼 맞은 호기를 놓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설비의 능력은 있는데 증량을 하려면 인원이 더 들어가고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노조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반면 노조는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생산량을 늘리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를 악화시켜왔다는 겁니다. 부신들 쌓여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쌓여가만 가는 이런 모습들에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결정들을 했습니다. 노사 갈등의 주문 물량은 광주 기아차나 부산의 GM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40여 곳에 달하는 도내 협력업체들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리는 건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량 증가에 따라서 그 이상의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매출액 상승이라든가 수익률 향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주문량 폭주로 지역 경제가 모처럼 호기를 맞았지만 불안한 노사 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외제차 반값 판매 등을 미끼로 1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범행 대상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들이었는데 수법이 워낙 치밀하다 보니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48살 이모 씨는 자신을 중고차 딜러로 소개하며 51살 허모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전주에 마련한 가짜 사무실로 허 씨를 불러 고급 차량을 반값에 건네주며 마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이 씨가 허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계획한 거래였습니다. 허 씨는 이 씨의 사기 행각을 의심했지만 건당 300여만 원의 소개비에 혹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가까운 친척 등에게 BMW와 벤츠 같은 외제차를 반값에 주겠다며 접근했고 이 가운데 몇몇에게는 실제 싼 값에 차량을 넘기며 의심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15명에게 선수금이나 중도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금액은 7억여 원에 이릅니다. 아반떼 코프가 한 대가 나왔었어요. 세차가. 하고 그걸 봤거든. 제가. 인계를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그걸 믿게 된 거죠.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 명의로 차량 30여 대를 구매한 뒤 이 차량을 담보로 4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명의 대여자들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 사람들 앞으로 중고차 등을 캐피탈에서 명의 이전을 시키면서 할부 대출을 받는 거죠. 그 대출금을 피해자가 받아 사용하고. 경찰은 가짜 중고차 딜러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허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따라 도내 공공일자리 확충도 기대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확충을 언급한 소방관과 복지공무원, 경찰관,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의 직종에 도내에서 1,000명 안팎의 신규 인력 확충이 예상됩니다. 또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지방교부세 330억 원이 배부되면 꼭 필요한 공공일자리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구체화하면서 자율형 사립학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이 예상되는데 교육계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지명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도내 자율형 사립고는 전주 상산고와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 등 3곳입니다. 각각 지난 2014년과 15년에 재지정돼 학교에 따라 중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이 진학하는 2019년과 20년까지 신입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 2, 3년 안에 발표되는 정부의 방침이 자사고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좀 교육부 장관이 이제 내정이 됐기 때문에 속도는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고교 등급제를 폐지해야만이 결국 일반고도 살아나고 재지정 축소나 폐지가 현실화되면 당분간은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들이 혼재돼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해당 학교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사고는 오히려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죠. 만약에 없어진다면 지방에서는 사교육이 더 판세를 치겠죠. 그런 측면들을 저는 충분히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반고 전환을 놓고 관련법 개정과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주는 방안까지 논의될 예정이어서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갈지 다당 구도로 새롭게 재편될지가 관심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도지사를 포함 도내 자치단체장은 15명. 이 가운데 송하진 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 11명이 민주당이고 무소속 3명, 국민의당이 1명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지방의회도 비슷합니다. 광역의원을 포함한 도내 지방의원 23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54명으로 65%에 달하고 국민의당은 60명으로 25%입니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민주당 일당 구도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중심으로 짜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도 관심은 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질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있었던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4%에 달했고 특히 전북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역의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지역의 낙후나 소외감도 여전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우리 전북 유권자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느냐.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전북 지역 유권자의 삶에 다가가느냐. 여기에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바꾼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1년 뒤 선거에서는 지방자치에 어떤 변화를 그려낼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대선 이후 당을 추스리고 새 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남 출신이 나서야 한다며 오는 26일 열리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당대표 선거에는 이해훈, 하태경, 김영우 의원이 나설 것으로 보이며 정 의원은 당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호남목 최고위원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소싸움은 옛부터 이어져 온 민속놀이인데요. 최근에는 동물 학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읍시가 가축 테마파크를 짓기로 했는데 소싸움장이 포함되면서 찬반 의견이 거셉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거대한 소 2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겨루는 소싸움. 동물보호법으로 금지된 말이나 개싸움과는 달리 정부가 민속놀이로 인정하면서 정읍과 완주 등 전국 11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가 내장산 인근에 113억 원을 들여 짓기로 한 가축 테마파크에 소싸움 경기를 치르는 공연장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시가 소싸움 경기를 정례화하거나 도박장으로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합니다. 학대 논란에도 소싸움을 장려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생태지향적인 테마파크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뿔로 맞대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대하게 비육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관절염은 어쩔 수 없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반면 소싸움은 고유의 전통 문화이고 관광상품으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현재 민속 경기를 계속 해년마다 매년가 밑에서 하고 있는데 테마파크가 그렇게 되어놓으면 테마파크 손님 끌라 못 찍었어요. 민속 경기를 하면은 손님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정읍 씨는 소싸움을 상설화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축산 체험이 핵심이고 소싸움은 민속놀이 지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정읍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정읍이 이마마침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축 테마파크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둔 가운데 소싸움의 활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가 수도권 병원에 편중돼 있었지만 환경부와 협약으로 이달 중순부터는 전북대 병원에서 피해 조사와 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가습기 피해로 166건의 신고가 접수돼 7건이 인정받았고 142건은 조사 중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주말과 휴일 조류 인플루엔자 추가 의심 신고가 없었다며 AI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AI 바이러스의 대규모 농장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어제까지 7천여 농가 10만 마리를 숨에 폐기하고 산달개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여학생의 70% 가까이가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완산여고와 정읍여고 등 도내 9개 학교에 2,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들 학교는 지원 예산을 지도 강사비와 유니폼 구입 등에 사용하며 여학생이 선호하는 체육 수업과 스포츠 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5개 대학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유학생 홍보관을 열고 윈난성 안에 8개 대학을 상대로 전북 유학의 장점을 소개하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3천여 명인데 가장 많은 중국이 71%로 2천여 명이며 몽골 6.4%, 베트남 6% 순입니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고교생들의 편의를 위해 내일부터 28일까지 관내 26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된 이후 1년간 발급받아야 하며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주민등록이 누락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할머니가 75년 만에 국민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